장터에서 팔린 아이 자기 이름도 빼앗겼다. 부르면 안 되는 이름 지워진 아이의 정치. 그날도 저는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도끼는 제 몸집보다도 무거워 보였고 땀이 이마를 타고 뺨까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집 마님께서 저녁 준비 전까지 한 아름은 쪼개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개똥아, 아직도 그것밖에 못했어.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조금? 해 떨어지기 전에 못 끝내면 저녁 굶는다. 마님은 문을 쾅 닫으며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개똥이라 내 이름은 개똥이가 아닌데.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지만 정작 제 진짜 이름이 뭐였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어린 제게 너무 길었고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만 갔으니까요.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여기 아이가 있나요? 제발 제 아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떨리면서도 간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무슨 아이가 있소? 우리 집엔 아들이 없소. 어서 가시오. 주인 어른의 퉁명스러운 대답이 들렸고 곧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왼쪽 팔에 화상 흉터가 있는 아이요. 이름은 정우라고. 정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이 와르르 깨지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우, 그게 내 이름인가?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사랑스럽게, 간절하게. 개똥아, 무슨 소리야? 주인 어른의 호통에 정신을 차렸고 저는 황급히 깨진 그릇을 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쓸데없이 정신이 팔려 있어. 어서 치우고 나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깨진 그릇을 치우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라는 이름이 정말 내 이름일까? 왼쪽 팔을 들어 올려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화로에 팔이 닿아 생긴 화상 자국이었고 주인 집에서는 이 흉터 때문에 저를 더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흉터가 제 정체를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우, 나는 정우인가?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였습니다. 북적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어머니 손을 놓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낯선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를 찾아야 해요. 엄마, 이 나이에 혼자 장터에 있는 걸 보니 버려진 거겠지. 따라와. 저는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소나귀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끌려왔고 은 몇 냥에 팔렸습니다. 그래, 나는 팔려온 아이였구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럼 밖에 있던 그 여인이 나를 찾던 그 사람이 내 어머니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혹시 어젯밤 그 여인이 다시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실망한 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터로 심부름을 가는 길에 저는 그 여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여인은 장터 한쪽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아들을 보셨나요? 정우라는 아이인데 5살 때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고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여인이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너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 손길이 너무나 낯이 걷습니다. 왼쪽 팔을 보여줄 수 있니? 저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화상 흉터가 드러나자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내 아들. 어머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5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한켠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여인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손을 놓쳤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저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너를 데려갈게. 하지만 그 순간 주인집 하인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개똥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돌아가. 여인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하인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5년 전 장터에서 잃어버린 제 아들이에요. 무슨 헛소리요? 이놈은 우리 주인집에서 키운 아이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정우입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하지만 하인은 제 팔을 강제로 잡아 끌었고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와 떨어져야 했습니다. 엄마. 정우야. 여인의 절규가 장터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봤고 여인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주인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마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마님은 노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터에서 어떤 여자와 무슨 짓을 한 거냐? 마님,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뭐, 어머니? 마님은 코웃음을 쳤고 주인 어른도 옆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보구만. 내가 무슨 어머니가 있어. 너는 장터에서 주워온 아이야. 아닙니다. 저는 정우라는 이름이 있고 5년 전 장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처음으로 제 진실을 당당히 말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놈, 감히 주인집에 대들어. 5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비처럼 일만 했습니다. 이놈이. 마님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고 저는 그 자리에 넘어졌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우입니다. 마님은 이를 갈며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놈을 광으로 끌고 가서 가둬라. 밥도 주지 마. 저는 어두운 광 안에 갇혔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어둠 속에서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주인집은 절대 저를 그냥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5년 동안 공짜로 부린 하인을 잃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인신매매라는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도 하고요. 증거가 필요해. 내가 정말로 정우라는 증거.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고 제게 남은 건 흉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광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내가 거기 있니?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 쪽으로 기어갔고 틈 사이로 어머니의 손이 보였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안에 사람들이 있어. 어머니는 문틈으로 작은 보자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걸 꼭 간직해. 이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란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고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거기에는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 갑자년 4월 초사흘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야. 혹시라도 너를 잃어버릴까봐 내 옷 속에 항상 넣어뒀었는데 장터에서 널 잃어버린 그날 엄마는 이것만 남았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내일 관아에 갈 거야. 원님께 모든 걸 말씀드릴 거란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주인집이 가만히 있을까요? 걱정 마. 엄마가 반드시 너를 데려갈게. 어머니의 손이 문틈 사이로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그 따뜻함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엄마, 저도 싸울게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착하다, 우리 정우.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천 조각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5살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장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네, 엄마. 하지만 순간 손을 놓쳤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엄마. 꿈속에서도 저는 울부짖었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땀에 젖은 채 숨을 몰아쉬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광문이 열렸습니다. 마님이 냉정한 얼굴로 서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놈을 데려가시오. 광산에서 일할 아이가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렇소. 이 정도 나이면 딱 좋군. 남자는 저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광산, 나를 또 팔아넘기려고? 안 됩니다. 저는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시끄러워. 내 놈은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며 큰 놈이야. 당연히 우리 재산이지. 마님의 논리는 황당했지만 힘없는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제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인 어른이 황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관아에 포졸 2명이 들어왔고 그 뒤로 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원님 분부시다. 인신매매 혐의로 이 집을 조사하겠다. 마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그 틈을 타 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정우야. 어머니는 저를 껴안았고 포졸들이 주인집 부부를 제지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소. 이 아이는 닥치시오. 관아에 가서 해명하시지. 저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나는 건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관아는 엄숙했습니다. 원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았고 저와 어머니는 한쪽에, 주인집 부부는 반대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씨 부인, 진정하고 사연을 말해보시오. 원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님 소희는 5년 전 장터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날 사람이 워낙 많아 잠깐 손을 놓친 사이 아이가 사라졌고, 그래서 5년 동안 마을마다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다가 며칠 전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때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어머니는 품에서 1,000조각을 꺼내 원님께 올렸습니다. 이것이 소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수놓은 것입니다. 아이의 태명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사옵니다. 원님은 1,000조각을 받아 들고 살펴봤습니다. 정우, 갑자년 4월 초사하리라. 그렇다면 지금 10살이 되는군. 그렇사옵니다. 원님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똑바로 원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우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 있었느냐? 5년 전부터입니다. 장터에서 어떤 남자에게 끌려왔고 이 집에 팔렸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주인 어른을 향해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 아이를 어떻게 데려오게 되었는가? 주인 어른은 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님, 그건 오해입니다. 이 아이는 장터에서 버려진 걸 제가 거둔 것입니다. 버려졌다. 그럼 누구에게 거둔 것인가?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남자가 아이를 맡기고 갔습니다. 맡기고 갔다면 돈을 받았겠군. 아닙니다. 그냥 선심으로. 원님이 손을 들어 주인 어른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이 역력하구나. 조사관, 이 집의 거래 기록을 모두 가져오시오. 포졸이 명을 받고 나갔고 주인집 부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 하지만 주인집 마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님, 소희는 자식이 없어 이 아이를 거둔 것입니다. 5년 동안 먹이고 입히며 키웠는데 이제 와서 데려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거뒀다면 왜 노비처럼 부렸느냐?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이의 몸을 보십시오. 온몸에 상처투성이입니다. 이것이 자식처럼 키운 것입니까? 원님은 저에게 옷을 걷어 올리라고 했고 저는 위옷을 벗었습니다. 등과 팔에는 매질 자국과 화상, 그리고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원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식처럼 키운 흔적인가? 주인집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마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포졸이 돌아와 장부를 올렸습니다.
원님, 5년 전 거래 기록입니다. 원님은 장부를 펼쳐보더니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갑자년 4월, 은 5냥, 사내 아이 하나 구입. 이게 무엇인가? 주인 어른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내 놈이 이 아이를 은 5냥에 샀다는 증거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짓말을 하면 형을 더 받는다. 원님의 호통에 주인 어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님께 절을 하며 울먹였습니다. 원님, 제발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가 10달을 품고 낳은 소인의 핏줄입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이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니 아이를 판 자를 찾아야겠다. 원님, 5년 전 일인데 어떻게 찾습니까? 장터의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단서가 나올 것이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원님은 포졸에게 명령을 내렸고 주인집 부부는 일단 집에 머물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관아 근처 주막에 머물게 되었고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반드시 너를 데려갈게. 엄마, 혹시 증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리 없어. 하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증인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포졸들이 장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글쎄,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소? 아이가 팔려갔다고 장터에선 흔한 일 아니요?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저는 점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사흘째 되던 날, 포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님, 증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주인집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님이 당당하게 말했고 어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발.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소. 아이는 다시 주인 집으로. 원님이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관아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고 원님 앞에 섰습니다. 소인이 증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관아 안의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고 어머니는 노인을 바라보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노인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4챕터 전개 변수.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소인은 장터에서 30년 넘게 엿장수를 해온 최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무슨 증언을 하려는가? 5년 전 4월 초 소인은 장터에서 한 아이가 울며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주인집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노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어떤 남자가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소인은 이상하다 싶어 따라갔고 그 남자가 이 집 주인 어른과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확실한가? 예, 원님. 그 남자가 은 5냥을 받고 아이를 넘기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주인 어른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직도 부인하겠는가? 주인 어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님. 인신매매는 중죄다. 당장 옥에 가두고 아이는 친모에게 돌려주도록. 원님의 판결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노인에게 절을 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꼬마야. 그때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그러지 못했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인집 부부는 포졸들에게 끌려갔고 저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우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음식 다 해줄게.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이 따뜻함이 꿈만 같았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줘. 어머니는 주저하다가 문을 조금 열었고 그 틈으로 주인집 마님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어떻게? 쉬지, 조용히 해. 마님은 주변을 살피며 방 안으로 들어왔고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저 자식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무슨 말씀을, 그 아이를, 정우를 다시 내게 주면 안 될까? 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마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장 나가세요. 기다려. 내 말 좀 들어봐. 마님은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이거 은 100냥이야. 이걸 줄 테니 아이를 나한테 다시. 안 됩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마님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제 아들을 노비처럼 부렸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 아이를 줄 수 있겠어요.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하지만 남편이 자꾸 일을 시키라고 했어. 변명하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섰지만 문을 나서기 전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떠난 후 어머니는 문을 잠그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정우야. 이제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고 묘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웠던 걸까? 아니야.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산골 마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우야, 거기 가면 내가 좋아하는 계곡도 있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어. 엄마, 저 학당에 다닐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학당에 보낼게. 어머니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려는 순간 주인집 도련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련님은 제 또래의 아이였지만 저를 항상 무시하고 괴롭히던 아이였습니다.
개똥아, 아니, 정우야. 도련님은 어색하게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그를 경계하며 바라봤습니다. 나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심하게 했어. 도련님의 사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 너 떠나면 나 혼자 심심할 것 같아. 그건 내 문제야.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은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곳과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마을을 떠났고 산길을 걸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길 중간쯤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정우야, 잠깐만. 왜요, 엄마?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주인 집에서 다시 나를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지. 우리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정우야, 엄마 손 놓치지 마.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산길을 올랐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시오. 포졸이었습니다. 우리는 멈춰 섰고 포졸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왜 따라오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포졸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집 부부가 벌을 받고 그 재산 일부가 피해 보상으로 김씨 부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문서에는 은 50냥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어머니는 놀라서 포졸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원님의 배려입니다. 5년 동안 아이가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포졸은 은자 주머니를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무게를 손에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야,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엄마, 정말요? 그래. 이 돈으로 작은 집도 마련하고 너도 학당에 보낼 수 있어.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산골 마을에 도착했고 작은 오두막을 빌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평범한 아이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일부터 학당에 가는 거다. 선생님이 너를 받아주시기로 하셨어. 정말요, 엄마.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다음 날, 저는 학당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고, 선생님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정우구나. 어서 와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한 글자 한 글자가 신기했고 저는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많이 배워서 저보다 앞서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우야. 개똥이가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날 학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가로막았고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너 정우 맞지? 그는 5년 전 저를 장터에서 끌고 갔던 그 남자였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는 오랜만이다, 꼬마야. 내 덕분에 나 곤란해졌어. 남자는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고 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시끄러워. 남자가 제 입을 막으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남자는 제 팔을 놓고 도망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가 5년 전에 나를 끌고 갔던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곧바로 관아에 알렸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을 수색했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면 어쩌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학당에 가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정우야, 괜찮아.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마을에서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관아에서 잡아갔대. 이제 걱정 없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다시 학당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인집 광 안에 갇혀 있는 꿈이었고 마님과 도련님이 문 밖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개똥아, 나와. 안 돼, 나는 정우야. 꿈속에서 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서 자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안전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걸까? 6챕터 위기절마. 계절이 바뀌고 저는 학당에서 점점 글을 배워갔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총명하다며 칭찬해 주셨고 다른 아이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정우야, 같이 놀자. 그래. 저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당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정우야, 사실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주인집 마님이 옥에서 풀려났단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권력 있는 양반가와 손을 잡고 풀려났대. 그리고 우리를 고소했어. 고소? 그래. 자기네 명예를 훼손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악몽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다시 관아에 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원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았고 주인집 마님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원님, 소인은 억울합니다. 이 여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소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노인 증인도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반박했지만 마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이미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마님은 문서를 내밀었고 거기에는 최 노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지만 마님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원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조사가 필요하겠소. 원님, 제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원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단 양쪽 다 물러가시오. 재조사 후 다시 부르겠소. 우리는 주막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했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노인이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왜? 저는 믿을 수 없어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인 집에서 나를 협박했어. 내 손자를 해치겠다고.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용기를 내고 싶었지만 내 손자만큼은 지켜야 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노인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랬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주인 집으로 돌아갈게요. 무슨 소리야? 이대로 가면 엄마까지 벌을 받아요. 나 혼자 가면 엄마는 안전하잖아요. 절대 안 돼. 엄마는 너 없이 못 살아.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울었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서. 아니야, 정우야. 너는 충분히 강해. 조금만 더 버티자.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번복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은 종결하겠소. 원님,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어쩔 수 없소. 주인집 마님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끝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야.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집 도련님이었습니다. 7챕터 절저. 도련님은 숨을 헐떡이며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소인이 증인입니다. 내가 무슨 증인이냐? 주인집 마님이 황급히 말렸지만 도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당장 입 다물어. 하지만 도련님은 원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원님, 정우는 정말로 장터에서 팔려온 아이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고? 예, 5년 전 그날 저도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갔었고, 아버지가 몇 냥의 아이를 사는 것을 봤습니다. 정우는 계속 울며 엄마를 찾았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주인집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도련님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정우야,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나도 겁이 나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도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주인집은 명백히 인신매매를 저질렀고, 거짓 증언으로 재판을 방해했다. 당장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라. 안 됩니다. 원님. 마님이 애원했지만 원님은 단호했습니다. 포졸들이 마님을 끌고 갔고 도련님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입니다. 관아 밖으로 나왔을 때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정우야,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엄마. 저도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만에 정말로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도련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나 정말 미안해. 도련님, 왜 그랬어요? 왜 진실을 말해줬어요? 너를 보면서 나도 괴로웠어. 내가 당한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어. 도련님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고마움도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야겠지. 하지만 괜찮아. 이게 맞는 일이니까. 저는 도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힘내세요. 정우야, 고마워.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우야,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최 노인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정우야, 정말 미안했다. 내가 용기를 못 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해해요. 내가 이렇게 착하니 할아버지가 더 미안하구나. 노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정우야. 이제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있어. 엄마, 나 이제 내 이름이 좋아요. 정우? 네. 정우라는 이름이 정말 좋아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그래. 우리 정우.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주인집 광 안에서 개똥이라고 불리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울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우야, 개똥이가 아니야.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서 자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자유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언제쯤 이 아픔이 사라질까?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학당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주인집 광에 갇힌 꿈, 마님의 차가운 눈빛, 도련님의 조롱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왜 나는 자꾸 그때가 생각날까요? 그건 내가 많이 아팠기 때문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어느 날 장터에 심부름을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주인집 도련님을 만났습니다. 도련님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 정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나 혼자야.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도련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벌이라니요.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잖아. 이제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도련님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저는 도련님을 용서했어요. 정말? 네. 도련님이 진실을 말해줘서 저는 자유를 되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잠시 껴안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정우야,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할게. 너처럼 강하게 살아볼게. 네, 도련님. 힘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용서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도련님을 만났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도련님을 용서했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우가 많이 컸구나. 며칠 후 저는 학당에서 글짓기 시험을 봤습니다. 주제는 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붓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의 이름은 정우입니다. 한때 저는 개똥이라고 불렸고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 정우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나는 정우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이름입니다. 선생님은 제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고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정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이름.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우야, 아침 먹자. 우리는 함께 밥상 앞에 앉았고 따뜻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학당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나는 정우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이름, 제 정체성. 이제 저는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